자, 이번에는 16강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건지 앞에서 했고, 이 계수라는 거는 그 x 혹은 x제곱 앞에 이제 곱해져 있는 상수값을 말하고, 상수항 자체도 이제 우리가 계수로 얘기를 하죠. 걔네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단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데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의 개수는 근의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건 뭐야? 바로 요 근호 안에 들어있는, 즉 루트 속에 들어있는 요 식을 말하죠. 얘가 양수냐 음수냐 그 부호에 따라서 요 x값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고요. 이때는 근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이 되면은 한 근을 갖게 된다. 왜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뒤에 게 의미가 없죠.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한 근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이 한 개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이때는 뭐야?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수는 실수에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이 0개다. 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이제 결정하는 게 바로 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속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특별히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판별식. 근을 판별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호로 우리가 D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판별식 D. 디스크리미넌트.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의 근을 다 구해보지 않아도 이 판별식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뭔지는 이제 더 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판별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요 판별식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근의 공식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어차피 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우리가 이 근을 판별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d 나누기 4로 쓰는 거죠. 앞에서 봤지만 이제 b 대신에 2b-를 집어넣으면 여기 안에가 이제 4로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4를 밖으로 끄집어낸 거.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이 원래 오리지널 판별식에 비해서는 4만큼, 4배만큼 적은 거니까, 그죠? 나누기 4를 한 것이 바로 이 식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는 그냥 판별식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어차피 고등학교 와서는 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짝수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즉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은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확인 1번을 보면 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판별식만 구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25 빼기 10이니까 이거 13이죠. 13은 양수 아닙니까? 예,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그래서 근이 두 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는 판별식을 구해보는데 짝수 판별식으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얘가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이 한 개인 거죠. 중근을 갖는 거죠. 아시다시피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이퀄 0이 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완전 제곱 이퀄 0이 되면 이것은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4번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 확인 2번으로 가봅시다. 자, 확인 2번에 보면 2차 방정식 이것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 k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면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즉
4-k가 판별식인데 서로 다른 두 근 가지려면 이 4-k가 양수면 되고요. 중근 가지려면 요것이 요 4-k 값이 0이면 되고요. 근이 없으려면 요 4-k 값이 음수가 되면 되죠.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k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k는 4보다 작으면 되고 얘는 k가 딱 4여야 되고 얘는 k가 4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되셨죠? 개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요 단원의 핵심 내용이겠죠. 2차 방정식 이것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2차 계수는 당연히 0이 아니겠고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이제 그리스 문자의 알파벳입니다. 보통 이제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이제 문자로 표시를 해요, 보통.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그래서 요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과 곱은 쉽게 알 수 있다. 뭐만 알면? 계수만 보고도 두 근의 합과 곱을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건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되죠. 근데 근을 구해보지 않아도 그 두 개의 근의 합은 말하자면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1분의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붙인 즉 4라는 값이 되고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1분의 2 그래서 2가 된다라는 것을 금방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해보지 않고도 그냥 보고 읽어내면 된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참고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데요.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인 걸 알파, 마이너스인 걸 이제 베타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이에요. 뭐 꼭 이게 알파, 꼭 이게 베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근을 구해가지고 두 근을 더해보세요. 두 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뒷부분이 싹 지워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2차 방정식이 다 그렇다는 거죠. a, b, c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이 되고 곱은 a분의 c가 된다. 곱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곱해보면 이건 합차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는 그냥 분모끼리 곱해주면 되죠. 정리하면 다 약분되고 a분의 c만 남아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을 실제 구해보지 않고도 근을 구해보지 않고도 두 근의 곱은 먼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확인 문제를 보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차례대로 구해라. 자, 요 방정식의 그 두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냐? 얘분의 얘의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곱은 얼마가 되냐? 얘분의 그냥 이거. 여기는 마이너스 안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실제로 근을 구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3번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하고 3번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합은 얼마가 되냐 하면 2분의 5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고 곱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부호에 좀 주의하세요. 부호.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고 어디는 안 붙는다 하는 거.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4번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 개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차 방정식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차 방정식의 작성. 만든다 그 말이죠.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 할 때 그 작성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x제곱의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a의 x-알파, x-베타의 곱 이퀄 0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정식이 먼저 주어지고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이 이거인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런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x-알파와 x-베타의 곱 이퀄 0으로만 표시되면 됩니다. 즉 x에다 알파나 베타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뭐 1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뭐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만 딱 얘기해 주면은 요 2차 방정식이 딱 유일하게 한 종류로 결정되지는 않는 거고 2차항의 계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 전개를 하면 자, 우린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증명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는 어떻게 증명했었냐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직접 구했어요. 그죠?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직접 더하고 곱해봤습니다. 그러나 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용하면 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다른 방식으로 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의 a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으로 다 전개를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중괄호 치고 앞에 전체 a 한 번 더 곱해줬다. 2차 계수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다 끝까지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ax 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계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계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2차항의 계수 a는 똑같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를 보십시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여기는 b죠. 상수항을 보면 a의 알파 베타 곱이고 여기는 c죠. 특히 뭐 2차항은 볼 거 없고 요 이제 1차항에서 a 이퀄 뭐가 a 이퀄이 아니고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b잖아요. 마이너스까지 붙여야 되네. 그죠? 요게 b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를 양분에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직접 아까처럼 그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찾은 게 아니라 방정식의 원리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왜 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떻게 돼요? a 알파 베타가 바로 c란 말이죠. 상수항 c. 그러면은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근의 공식으로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근데 요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꼭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4차, 고차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작성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뭐 옆에 참고해 보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알려줬을 때 x-알파와 x-베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어야 우리는 두 수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자, 두 근이 1과 3이다.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하면 어떻게 돼? x-1과 x-3, 즉 1과 3이 x 대신에 들어가서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인수 두 개의 곱으로 이걸 표현을 하고 2차항의 계수가 2로 정해져 있으니까 맨 앞에 2만 한번 곱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다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림차순으로 썼습니다. 자, 이건 뭐 단순 작업이니까 별게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안 해봐도 되지만 2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죠? 거기다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면 플러스 4가 되는데 두 근의 합이 4라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고 두 근의 곱도 어떻게 돼? 3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곱해본 거랑 비교해보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이 알파이고 x제곱의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 이거 a하고 알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알파는 주로 근이고 a는 계수를 나타낼 때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중근이 알파다 그러면 x-알파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되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이퀄 0이면은
그 중근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차항의 계수가 이제 A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 형태 이퀄 0이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중근이 1이고 x제곱의 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이 m이고 두 근의 곱이 n,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a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요 사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용하면은 두 근의 합, 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대로 1차항의 계수로 갖다 쓰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를 그대로 상수항으로 갖다 쓴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2차항의 계수가 이제 1인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든 거니까 거기에 a를 전체 곱하면 2차항의 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걸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가지고 맞바로 이렇게 쓸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에서 두 근이 1, 3이다 해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거 더해서 4고 곱해서 3이니까 맞바로 1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배의 x제곱 더해서 4니까 이렇게 곱해서 3이니까 이렇게 요 과정 거치지 않고 맞바로 결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건 이제 2만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2차항의 계수만 맞춰주면 돼요. 자, 요 밑에는 얘는 합이 5고 곱이 6이다. 두 근이 x제곱 계수가 4다. 그럼 x제곱 계수 4는 따로 일단 써주고 요 안에다가 2차항의 계수 일단 1을 기준으로 맞춰서 합이 5, 곱이 6인 걸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이건 플러스 붙이고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전체를 4를 곱해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철저히 좀 아셔야 되고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거죠. 좀 내려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뭐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세우고 이거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 합과 곱을 먼저 구해요. 이거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요 1을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곱을 그대로 갖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에다 1을 곱해준다. 이 전체에다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얘 전개하면은 곧 얘가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맞바로 합과 곱을 먼저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되시죠? 자, 두 번째, 중근이 5이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5 곱하기 x-1의 완전제곱 이퀄 0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생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고 곱이 2고 x제곱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 좀 전에 했던 방식이죠. 두 근 각각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x제곱 플러스 5x, 자,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이 2다 이렇게 하고 2차 항의수가 2니까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는 뭐 전개해주면 2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4번 계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2차 방정식 요거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자, 이때 주의할 거 2차 방정식의 계수가 다 유리수여야 됩니다. 즉 a, b, c에는 루트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로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것이 다른 한 근이 된다. 자동으로. 여기서 pq는 유리수고 루트 m은 무리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밑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이 얘 또는 얘 아닙니까?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죠. 이거 플러스인 거 이거 마이너스인 걸 두 개로 갈랐었습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빨간 게 q라고 하는 거죠. q 이거 전체가 q가 아니고 이게 이제 q 루트 m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루트 m이 되는 거고 q는 2a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안에서 이제 뭔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 부분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얘는 유리수가 되고 얘는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리수가 곱해져 있는 부분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게 둘 다 지금 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의 공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볼 것도 없이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단 A, B, C가 유리수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 조건은 왜 들어있을까요? 만약에 A, B, C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면, 즉 루트가 이 안에 숨어 있으면 2 플러스 루트 3에서 이 루트 3이 근의 공식에 원래 있는 그 루트인지 아니면 A, B, C 중에 어느 하나에서 나온 루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근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 것이 2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루트가 벗겨지고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다 근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루트가 이제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근의 공식에 있는 이 루트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계수가 다 유리수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a, b가 유리수면 이 p 속에는 뭐 마이너스 2a분의 b 절대로 루트가 들어있지 않을 테니까 요것이 그 앞에 있는 거고 얘가 뒤에 있는 거다는 확신이 있지. 하지만 a, b 속에 루트가 있으면 얘가 앞에 건지 얘가 앞에 건지 좀 불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계수가 유리수다 하는 조건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켤레근이라 그래요. 이거 고등학교 가서 또 나옵니다. 켤레근. 자, 뭐 양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할 때 그 켤레입니다. 그래서 요 수를 이제 켤레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요거만 바뀐 거 짝이 되는 거죠. 한 짝이 되는 거. 그래서 켤레수가 이제 근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예, 고등학교에서 뭐 이게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나옵니다. 지금 확실히 알아두면 그때 가서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정확히 좀 알아두세요. 왜 이런 또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까지. 예. 그리고 이 켤레근을 이용해서 문제 조건이 적더라도 우리가 뭐 이게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되시죠?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5번.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단 K는 유리수. 그럼 계수가 다 유리수니까 1 플러스 루트 2에서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근의 공식에서 요 루트가 근의 공식에 원래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붙어있는 그 루트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둘 다 근이다. 그럼 다른 한 근을 구해라 그러면 그 다른 한 근은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 k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 k 값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근을 알기 때문에 실제 두 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하는 게 좋죠.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 근의 합은 2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이 두 개 곱해보세요. 그리고 2차 계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세운단 말이지. 이렇게 세워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얘랑 비교해보세요. k가 마이너스 1인 거 금방 알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마무리하기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 잠깐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보죠. x제곱 마이너스 루트 5x 플러스 1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방정식의 근을 한번 우리가 구해볼게요.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계수가 지금 무리수입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얘는 1이 되죠. 자, 그래서 한 근이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고 다른 한 근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던 그 경우가 돼요. 뭐예요? 루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하고 두 개 더한 건데 루트 앞에 있는 거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게 둘 다 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근이 이거라고 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한 근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 한 근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알려줬을 텐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럼 다른 한 근은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겠다.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인 거겠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유리수 부분이 마이너스인 게 다른 한근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뭐야? 계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수가 유리수가 되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켤레근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계수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은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핵심 유형 문제 6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수고하셨습니다.